올해로 결혼한 지 43년이 되었다. 43년. 숫자로 쓰고 나니 나 스스로도 놀랍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이 사람 곁에서 살았다.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아이들을 키우고 병원을 오가고 제삿날 전날 밤이면 두부를 부치고 나무를 묻혔다. 그 모든 날들이 이 사람과 함께였는데 정작 이 사람이 내게 건넨 말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본 적이 없다. 아마 세어봤자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도 그랬다. 된장찌개에 고등어 한 마리 구워서 상을 차렸더니 이 사람은 앉자마자 숟가락을 들었다. 아무 말도 없이. 밥이 맛있는지 고등어가 잘 익었는지 오늘 하루 어땠는지 그런 말들은 애초에 이 사람 입에서 나온 적이 없다. 나는 그날도 혼자 밥을 먹는 것처럼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 둘이 앉아 있는데 혼자인 느낌. 그게 가장 무섭다. 사람이 옆에 있는데 혼자인 느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인 건 알았다. 연애할 때도 말수가 적었다. 그때는 그게 오히려 듬직해 보였다. 조용하고 과묵한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서도 속 깊은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말이 없는 게 속이 깊어서라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시집을 왔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 속이 깊은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몰랐다. 집안에 애들이 있으면 어쨌든 소리가 났다. 아들이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으면 거실이 시끄러웠고 딸이 친구랑 전화를 하면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밥상머리에 앉으면 애들이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들어댔고 나는 그걸 받아치느라 바빴다. 남편이 말이 없어도 집안에는 항상 소리가 있었다. 그때는 남편이 말이 없는 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남편이 조용한 사이에도 채워지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아이들 웃음소리, 밥 짓는 냄새, 현관문 열리는 소리. 그런 것들이 집을 채우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먼저 장가를 갔다. 직장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살겠다고 했다. 처음엔 주말마다 온다더니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그것도 어느 해부터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다. 딸도 시집을 갔다. 사위가 먼 지방 사람이라 딸은 거기 가서 살았다. 그 다음 해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었다. 그렇게 집이 비었다. 아이들이 나가고 처음 맞는 저녁이 기억난다. 밥을 2그릇 차렸는데 밥상이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다. 2그릇인데 왜 그리 허전했는지. 나는 그날 밥을 다 먹지 못했다. 숟가락을 놓고 남편 얼굴을 봤는데 이 사람은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다. 이제 진짜 둘만 남았구나. 둘이 되고 나서 남편의 침묵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전에는 집안에 소리가 있어서 남편의 침묵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집안이 조용하니까 남편의 침묵이 그대로 들어왔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까지, 밥을 먹고 나서 텔레비전을 볼 때까지, 저녁 먹고 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사람의 하루에서 내게 건네는 말은 거의 없다. 처음에는 내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다.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이 사람이 화가 났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고민이 있나? 그래서 은근히 눈치를 살피면서 지냈다. 이 사람 표정을 보고 밥 먹는 속도를 보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헤아려 봤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었다. 밥도 제때 차리고 집도 깨끗하게 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도 챙기고 있었는데 그럼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른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와서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원래부터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봤던 건가? 그냥 밥 해주는 사람, 집 치우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밤에 잠을 못 잤다.
이 사람 옆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사는 건지, 나는 이 사람한테 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날이 밝았다. 한 번은 용기를 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 텔레비전을 끄고 이 사람한테 말을 걸었다. 요즘 우리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지 않냐고. 말을 꺼내면서 손이 조금 떨렸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한테 말을 걸면서 손이 떨리다니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또 서러웠다. 이 사람은 한참 있다가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무슨 말이 하고 싶냐고 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막막하게 했는지.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서 말을 거는 것처럼, 내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먼저 입을 연 것처럼. 그냥 이야기가 하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 뭘 했는지, 날씨가 어떤지, 텔레비전에 뭐가 나오는지, 그런 아무 이야기나 나누고 싶었는데. 그날 이후로 나는 먼저 말을 꺼내는 걸 그만뒀다. 어차피 이 사람은 내가 원해서 말을 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말 안 해도 된다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더 말하기가 싫어졌다. 봄이 되면 동네 뒷산에 진달래가 피었다.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는 봄이면 거기 한 번씩 올라가곤 했다. 김밥을 싸서 보자기에 싸고 애들 손잡고 올라가서 꽃 구경을 했다. 그때 이 사람도 같이 갔다. 말은 없었지만 같이 걸었고 같이 김밥을 먹었다. 그게 나에게는 꽤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작년 봄에 혼자 그 산에 올라갔다. 진달래가 예쁘게 피어 있었다. 근데 혼자 올라가니까 예쁜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꽃을 봐도 이 꽃을 같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딸한테 보냈더니 딸이 예쁘다고 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허전하더라.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멀리 보내야 한다는 게.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산에 다녀왔다고 했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다시 텔레비전을 봤다. 그게 전부였다. 진달래가 예쁘게 폈다고 했더니 그냥 그러냐고 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물소리에 섞어서 울었다. 이런 게 서럽다는 게 어른이 되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예순이 넘어서도 이렇게 서러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남편이 말이 없다.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다. 같이 밥을 먹는데 혼자 먹는 것 같다. 모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웃으면서 맞장구를 친다.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웃을 이야기가 아닌 거 다들 알고 있다.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 남편이 지금 저러는 게 나를 싫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뭔가 위로가 되면서도 더 서러웠다. 위로가 되는 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고, 서러운 건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이랑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것. 그게 결혼인 건지, 그게 인생인 건지. 이혼이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꺼내본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밤에 누워서 부엌에서 혼자 밥을 차리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 사람이랑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뒤를 따라왔다. 이렇게 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적어도 혼자면 이 침묵이 내 잘못인지 아닌지 헤아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혼자 사는 것도 두렵다. 몸이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 밤에 무서운 소리가 나도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 아이들은 아이들 살기 바쁘고 내가 부르면 올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매번 불러서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하지 않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 이혼을 한다는 게 그게 세상 보기가 참 쉽지 않다.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남편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 할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든다. 아이들 보기도 그렇고 손주들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산다.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사는 것처럼. 그래도 이 사람이 가끔 인간처럼 굴 때가 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었던 날이 있었다. 오후 내내 방에 있었는데 저녁 무렵에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뭔가를 가져왔는데 죽이었다. 편의점에서 사온 건지 근처 분식집에서 포장해 온 건지 모르겠지만 하얀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와서 머리맡에 놓고 나갔다. 아무 말도 없이. 그걸 보면서 나는 또 울 뻔했다. 이 사람이 나를 아예 모른 척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왜 말은 못하는 건지. 죽 사왔다고 좀 어떠냐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그게 또 서러워서. 어떤 날은 내가 큰 장을 봐왔을 때 현관 앞에서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짐을 들어줬다. 아무 말 없이 짐을 들고 부엌까지 들어와서 내려놓고 나갔다. 그때도 나는 뭔가를 느꼈다. 이게 이 사람의 방식인가 싶어서. 말 대신 행동으로 하는 사람.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라면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근데 나는 말이 필요한 사람인데. 오늘 힘들었다는 말, 밥이 맛있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그 말들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말을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 간극을 40년이 넘도록 메우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작년 추석에 아들 내외가 왔다. 손주도 데리고 왔는데 5살짜리 손주 녀석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할아버지한테 달려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르면서 이 사람이 손주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빙그레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오래 봤다. 이 사람이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그 웃음이 반가우면서도 뭔가 이상했다. 왜 저 웃음이 나한테는 없나? 손주한테는 먼저 웃어주고 먼저 다가가고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는데 나한테는 그런 적이 없었다. 아니, 젊을 때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아주 오래전에 결혼 초에 애들이 아직 아기였을 때 그때는 이 사람이 조금 더 나를 봤던 것 같다. 그게 언제부터 없어진 건지 모르겠다. 손주가 돌아가고 나서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있을 때는 그 소리가 당연한 것 같았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남아있는 조용함이 달랐다. 이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다시 텔레비전을 봤고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손주 생각을 했다. 손주가 다시 언제 오나 싶어서. 며칠 전에 이 사람이 갑자기 병원을 다녀왔다. 혼자 갔다 온 것 같은데 들어오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 나중에 외투 주머니에서 약봉지가 나왔다. 뭔 약인지 어디가 안 좋은지 이 사람은 말이 없었다. 그때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았다. 화가 나거나 서럽지 않고 그냥 덜컥 겁이 났다.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 건가? 혼자 병원에 가서 혼자 약을 받아왔다는 게 그게 이 사람 방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 밤에 이 사람 자는 걸 한참 봤다. 나이가 들면서 등도 굽었고 머리도 많이 샜다. 한때는 내 눈에 제일 젊어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늙었고 나도 늙었다. 밉다가도 이 사람이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뭔지.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해줘서 이렇게까지 섭섭한데 그래도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마음은 뭔지. 오래 살다 보면 미움도 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원래부터 정이었는데 말이 없어서 그걸 모르고 살아온 건지. 어제는 텔레비전에서 부부 이야기가 나왔다. 나이 드신 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다가 채널을 돌려버렸다. 나는 그걸 보고 싶었는데, 그냥 보고 싶었는데, 그 순간에 말을 하려다가 참았다. 어차피 말을 해봤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하니까. 채널 돌리지 말라고 나 보고 싶다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뭐라 할지.
별 뜻 없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채널을 틀거나. 그 대응이 상상이 되니까 말을 하기가 싫었다. 그런데 나중에 혼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안 한 것도 이미 포기한 거 아닌가 싶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지레 짐작하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게 체념인지 적응인지 아니면 나도 이제 이 사람처럼 말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건지. 요즘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다. 얼마나 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건강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르고 이 사람 건강도 모르고 아이들은 아이들 삶이 있고 이 집에 우리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날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있을지. 그게 요즘 자꾸 생각난다. 서글퍼서가 아니라 그냥 문득문득.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나쁜 것만 있지는 않았다. 이 사람이 말이 없어서 답답하고 서럽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이 집에 밤 냄새가 올라왔고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는지 안다. 그때는 몰랐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 말 없는 것에 속상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좋은 시절을 좋은 줄 모르고 지나쳤다. 지금도 나는 매일 밥을 짓는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두부를 넣고 파를 썰고 이 사람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을 것이다. 나는 또 혼자인 것처럼 밥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도 내일도 밥을 지을 것 같다. 이 사람 먹으라고. 습관인지 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것 같다. 그게 43년이다. 그게 내 결혼이다. 가끔 이 사람이 자다가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영영 못하는 건데. 고맙다는 말도 서러웠다는 말도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도. 이 사람이 먼저 가면 나는 그 말들을 어디다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말을 안 하는 이 사람이 밉다가도 그냥 오래오래 곁에 있어줬으면 싶다. 말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밥상 맞은편에 앉아 있기만 해도 되니까. 그게 이상한 건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그렇다.